요즘 전국에서 이제 이게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역시 언론이죠. 언론인데 물론 윤석열이 지금 몰리면은 이게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참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싹하고 큽니다만은 지속적인 문제는 역시 언론이죠. 그 옛날 박근혜를 쫓아낼 때 언론과 검찰이 그래도 협력을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박근혜를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야. 뭐 가면서 뭘 잘못했지 이런 게 아름아는 거 윤석열이 워낙 센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럴 정도인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검찰과 언론이 반대가 돼가지고 지켜주잖아. 완전히 지켜주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저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당장 쫓겨나가야 될 일들을 수없이 하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것은 언론이 꿈쩍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언론 문제를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우나 저는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모든 언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를 낳아준 참 어머니이기도 하고 길러준 아버지이기도 하고 친정이기도 한 한겨레 신문이 너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아니 지금 상황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엉뚱한 소리도 하고 저 아까도 전번에도 최근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을 검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검찰 얘기를 검찰 탓을 하지 말고 민생을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뭘 하라는 거야? 그 민생 파탄의 결과는 사실은 정치 검찰의 통치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니까 검찰 얘기 자꾸 하지 마. 민생 얘기해. 당내가 그렇게 문제인데 그것부터 해결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면 머리로 나왔다는 게 경악할 지경이고 지금 이 사태를 맥을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검찰 윤석열을 슬쩍슬쩍 비호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지 참 저는 그 한겨레의 그 한 뭐 선배라면 선배죠. 창단 멤버로서 정말 칼을 입에 거꾸로 물고 아스팔트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에 그런 심정이다. 그런 심정이고 사실 한겨레 하나만 한겨레 경향이 했으면 좋지만 하나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라도 하나하나 공격을 하면 그렇지. 그게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인 한겨레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또 분노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사장 면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그런 이야기를 그 한겨레 선배한테 촛불 때 이야기했더니 그 선배 말씀이 무슨 면담이야 쳐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촛불 시민들을 모시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 한겨레는 다른 언론사하고 다르단 말이야. 출발이 하나의 언론사. 그렇지. 하나의 회사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언론 환경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언론의 본분을 지키는 진정한 언론을 만들자고 해서 정말 반지까지 팔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모여서 세계에 유례 없는 걸 만들었어. 그건 뭐냐면 독재 정권과 싸우라는 거야. 그렇지. 싸우는 도구로서 언론을 이야기한 거지 뭐 one of them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원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주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주로서 나는 이런 신문을 이런 언론을 위해서 주주가 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진짜 한번 저 문 앞에 우리 촛불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세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이 공통 주제로 언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언론계 또 시민사회의 원로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한겨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점잖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거의 쳐들어가는 그런 이 힘으로 뭔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얘기해야 된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분들도 한겨레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물론 근데 한겨레에는 좋은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게 논조가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그대로 실려. 그래서 종잡을 섞게 만들고 그래서 이 논지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한겨레는 정체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검찰을 방탄해주는 그런 식의 기사를 시리즈물로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언론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절실하게 들어요. 한겨레를 위해서도 그렇죠. 지금 많은 독자들이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 3년 후면 한겨레는 없어질 거다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 새롭게 사장이 출발하면서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건 정말 그대로 둘 수 없어. 이거 똑바로 해. 이런 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촛불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이 이제 참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보면은 여러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40차 넘게 집회를 하면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거는 초유예요. 그전 없었어. 없지. 어느 하루 또 며칠 콱 해서 했던 집중적인 투쟁은 있었지만은 이게 몇 달을 걸쳐서 이제 집결하고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단 한 줄도 안 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칼을 내가 이 좀 극단적인 비유를 생각해 칼을 입에 물고 거꾸로 물고 나자빠지고 싶단 말이야. 어째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 보통 시민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인터뷰를 하든 뭔가 있어야 되잖아. 1년에서. 그것이 없다는 게 난 속으로 우리를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어떤 데뭐 삐까번쩍한 정통성이 있는 어떤 단체에서 하면 써주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지랭이 또는 뭐라 거지 발사기 같이 보는 거예요. 한겨레 보니까 한겨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민주주의 태행을 막겠다.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자들이 바로 촛불국민지역에 가득 있는데 어디서 후원자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한겨레에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겨레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알고 있고 또 함께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응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 태행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촛불 국민들은 투명 인간처럼 존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건 언론이 아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민주주의 태행을 돕고 있는 한겨레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고도 하고 쓰고 있는 시민 언론 민들레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2의 한겨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겨레도 그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걸 보면 한쪽에서는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완전히 그 다른 물결이 그대로 팍 누르고 있는. 그래서 그 한겨레를 그 새로운 물결을 응원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